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정말 저는 이 군사 분야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나고 진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 정부 그리고 이 군 수뇌부들은 도대체 대한민국을 위한 우리 국민을,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직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완전 이적지 아니냐. 자, 우리 군이요, 이지스 구축함을 통한 탄도미사일 여객이죠. 바로 이지스 BMD를 포기했습니다. 무용지물인 SM-6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도대체 어떤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아주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는데요. SM-3 대신 SM-6를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기사를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지스함 탑재 여객 미사일은 SM-3와 SM-6가 대표적인데 군에서는 당초 SM-3 미사일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다. SM-3는 본격적인 여객 전용 미사일이지만 SM-6 미사일은 대함, 대공 등 다용도고 개발이 늦어져 배치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SM-3의 최대 요격 고도는 500km에 달하니 우리 입장에서는 지나친 고사양이라는 시각이다. 북한 KN-23 개량형은 전술핵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무기로 주목받고 있는데 문제는 SM-3 블락 1B의 최저 요격 고도가 70에서 90km에 달해 그 아래 고도로 비행하는 미사일은 요격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군 당국은 오는 2024년부터 총 6,400여억 원의 예산으로 20여 발의 SM-3를 도입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SM-3로 요격이 불가능한 새로운 북한 미사일 위협이 등장함에 따라 SM-3 효용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라 사실상 재검토 상태다. 항공기와 함정 등의 경우에 최대 370km 떨어진 표적을 타격할 수 있고 탄도미사일 최대 요격 고도는 35km가량인 SM-6는 한 발당 가격이 50여억 원으로 SM-3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해 군 당국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라는 보도를 했는데 이 정도 보도를 했으면 사실은 이제 가닥이 완전히 잡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지금 뭐냐? 지금 우리 군이 이지스 구축함 배치 2 해서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세척 3조 9천억 원의 예산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 박근혜, 국방장관 김관진, 그리고 합참의장 최윤희 이 라인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막아내려고 하면은 SM-3가 있어야 된다. 특히 북한의 SLBM이 지금 등장했기 때문에 이 SLBM은 사드로도 막기 힘들다. 그러니까 전방향 동시 요격이 가능한 SM-3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라는 그 문제의식을 갖고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이 해군 참모총장이었던 최은희 대장이 합참의장이 되었죠. 그리고 이 최은희 대장은 해군 참모총장 하던 시절 때부터 이 SM-3를 탑재한 이지스함을 도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합참의장이 되니까 당연히 노력했죠. 그리고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 육군 출신인데 참모총장 아니었고 육군 출신인데 어쨌든 처음에는 이지스함에 상당히 부정적이었으나 북한의 핵미사일과 SLBM이 현실화되니까 또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지스함 배치 2 해서 3조 9천억 원의 예산으로 세척을 하게 된 겁니다. 바로 SM-3를 하기 위해서 이지스함을 도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 들어와서 SM-3 안 하겠다. 그 이유는 북한이 북한판 익스칸데르 KN-23을 쏘았는데 그거 보니까 한 60km 고도로 나르더라. 그런데 SM-3는 최저 고도가 70km니까 이거 중간에서 요격할 수 없지 않느냐 라는 거 하면서 SM-6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허황되고 국민을 속이는 말장난이면서 북한과 중국의 눈치를 보고 북한을 오직 이롭게만 하는 그 행위, 즉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는 것을 제가 지금부터 고발하겠습니다. 자, MD 전용 SM-3 그리고 멀티롤인 SM-6. 자, 멀티롤 그러니까 더 좋아 보이죠. 어느 게 더 좋은지, 어느 게 더 우리에게 필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SM-3입니다. SM-3는 블락 1B 버전이 있고 블락 2A 버전이 있는데 블락 2A는 사거리가 2,500km, 또 고도는 1,500km까지 올라가는데 이거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한국군은 애초부터 블락 2A는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블락 1B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해 왔던 이지스함 사업이었어요. 이 블락 1B는
원격 반등동 레이더입니다. 그리고 컬러 적외선 시커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부터 발사 시간부터 해서 목표물에 돌입할 때까지 오직 이 지상 또는 해상 또는 우주 또는 항공에 있는 모든 이 MD 자산들, 즉 탐지 레이더들이 계속 유도를 해줘서 계속 위치를 보정해주면서, 왜냐 저기 탄도미사일은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리고 요즘은 또 유도도 일부분 가능하니까 이걸 계속 보정을 해주면서 날아가서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적외선, 마지막에 이제 적외선 시커가 있는데, 이 적외선은 이제 열을 추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열 추적 미사일은 초록색으로 보이죠, 적외선이. 그런데 여기는 이제 컬러를 적용해서, 왜냐 목표물의 형상을 더욱더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초록색뿐만 아니고 온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색상을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게끔 하고, 또 타격 방식은 파편이 아니고 직격 방식입니다. 바로 그냥 쳐서 쪼개버립니다. 그리고 C2BMC 스파이럴 8.2 3하고 연동을 하는데, 이게 뭐냐, 미국이 만들고 있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전문 통신 체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에 만들어 놨는데 Command Control Battle Management Communication 이라는 것의 약자예요. 그래서 탄도미사일 요격하기 위해서 만든 이 시스템들입니다. 여기 시스템하고 연동을 해서 우주에 있는 위성, 그리고 E-2D 조기 경보기, 그리고 지상에 있는 여러 가지 탐지 레이더들, 그리고 해상에 있는 이지스 레이더들, 그리고 사드 레이더, 패트리어트 레이더, 이 모든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이 SM-3를 유도를 해주는 겁니다. 굉장히 정확하죠. 사거리는 700km에서 700km까지고 요격 고도는 70에서 500km까지입니다. 최대 속도는 마하 10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이 짧은 우리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미사일 딱 쏘면 해상에 있던 이지스함에서 바로 그냥 날려가서 상승 단계에서 요격해버릴 수가 있어요. 탄도미사일은 상승 단계에서는 속도가 느립니다. 당연히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무거운 이 탄두를 짊어지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상승 단계에서는 굉장히 속도가 느려요. 이때 아주 빠르게 가속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SM-3를 해상에서 쏴가지고 쫓아가서 고도를 잡기 전에 그냥 때려버리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때는 유도도 하지 않고 속도도 느리니까 굉장히 쉽게 요격할 수 있죠. 그게 바로 SM-3의 특징이에요. 반면에 SM-6는 멀티롤입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그거 괜찮은데? 그거 좋네?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조금 과장된 말이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만들었는데 다 제대로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일단 SM-2ER 블락 4 기반 성능 개량형인데, 그러니까 SM-2라는 순항미사일 전문 요격, 그리고 항공기 전문 요격 하는 미사일, 우리 지금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그리고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여기 SM-2 잔뜩 꽂혀 있죠. 이것의 사거리 연장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시커, 돌입하는 레이더, 이거를 이제 공군의 암람 미사일의 시커를 집어넣어 놨어요. 조금 그걸 이제 크게 확대해가지고. 그리고 이건 파편 탄도입니다. 목표물 주변에서 탄도미사일이 날아오면 그 옆에서 파편을 쏴요. 자기가 터져가지고 파편을 쏘는데,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의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파편을 쏘면 지나가 버리죠. 그래서 파편탄으로는 이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힘들다라는 게 그동안의 이 여러 가지 전투에서 보여주었던 데이터였고, 그래서 탄도미사일을 전문으로 요격하는 미사일들은 전부 직격탄을 씁니다. 팩3가 그렇고 사드가 그렇고 SM-3가 그렇습니다. 이건 좀 느린 전술탄도미사일, 가속이 좀 제대로 안 된 전술탄도미사일은 파편으로도 요격할 수 있죠. 그리고 니프카를 연동하는데, 이 니프카는 뭐냐면은 해군의 대공화력 대공전 체계입니다. 그래서 해군끼리 자신의 함대를 지키기 위한 함대 방공을 위한 그 협동교전 시스템이에요. 그게 바로 니프카인데, 니프카와 연동이 되어서 유도를 하고 요격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우리 해군은 니프카 없습니다. 사거리는 370km, 요격고도는 35km, 최대 속도는 마하 3.5예요. 자, 마하 3.5. 제가 나중에 정확하게 또 설명드리겠죠. 힌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탄도미사일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내려 꽂을 때,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같은 경우 한 500km 날아오죠. 이게 내려 꽂을 때 마하 6에서 마하 7 정도 속도로 내려 꽂히고,
그리고 이제 ICBM급들이 내릴 것일 때는 마하 20 정도의 속도로 내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마하 3.5네요. 힌트가 좀 되시겠죠? 자, 그런데 소요군, 그러니까 해군이죠. 그리고 전문 연구기관, 이지스함 도입하기 위해서 또 SM3 도입하기 위해서 수많은 연구 용역을 발주했었어요. 저희들 같은 사람들도 참여를 하고 카이다 국방연구원도 하고 다 했습니다. 다 이구동성으로 우리 한국에 지금 북한의 SLBM과 이런 여러 가지 탄도미사일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SM3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지스 구축함 추가 구매해야 된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군수내부는 불편해합니다. 왜 불편해하냐 보겠습니다. 이 RIM-161 스탠다드 미사일 3, 즉 SM3는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을 위해 미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했으며 현재 미일 두 개국만 사용 중인 전문 요격 미사일입니다. BMD 인프라가 갖추어진 이지스 구축함에서 운용하지만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에 기반한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미일 MD 시스템과의 협력이 불가피한 무기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답 나와버렸어요. SM3는 미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C2BMC에서 연동이 되어서 거기서 유도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C2BMC는 미국과 일본이 지금 이 동북아시아 전구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을 해놨어요. 그러면 미국과 일본이 구축해놓은 그 C2BMC에 우리도 코드를 꽂아야 SM3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과 일본이 구축해놓은 그 C2BMC의 타겟은 누구냐? 중국과 북한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어땠습니까? 중국에게는 납작 엎드리고 북한에게는 그냥 아예 그냥 땅에 그냥 딱 붙어버리죠. 이런 상황이니 미국과 일본이 중국과 북한을 타겟으로 만들어 놓은 그 C2BMC, 즉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에 우리가 코드를 꽂는 것을 하기가 저기 폐하와 상황께서 보고 계시는데 겁나는 것이죠. 특히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일본하고 지소미아를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왜? 서로 간에 정보를 주고받아야 되니까. 왜? 미사일 SM3 날리면서 계속 적의 정보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본이 그럼 나 우리도 안 할래. 한국하고 지소미아 안 했으니까 군사정보보호협력체계 우리 안 했으니까 우리는 정보 못 줘. 그럼 SM3 엉뚱한 대로 날아가겠죠. 그래서 지소미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SM3를 하려면은. 근데 이 정부는 어떻습니까? 반일로 선거 치르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하고 지소미아 체결하는 이게 하기 싫은 거죠. 반일해야 되니까. 그리고 반미도 해야 됩니다. 왜? 반미해야 저기 중국에 있는 폐하 또 북쪽에 있는 상황께서 너 열심히 잘하고 있구나 라고 칭찬해 줄 것 같으니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핵미사일에 맞아 죽든지 말든지 내팽개쳐 놓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정부는 이래죠. 아니 그게 아니고 SM6 한다잖아. SM6로 막아주겠다잖아.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SM3 실어서 대안으로 꺼낸 이 SM6 어떻게 쓰는 줄 알기나 알고 지금 이렇게 짓거리고 있는 건지. 이 지금 현재 해군참모총장 부석종 대장 묻고 싶습니다. 압니까 이거? 과거 최윤희 참모총장이 또 합참의장이 이 SM3를 추진을 할 때 부석종 제도 준장 또는 소장 이 정도 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도 부석종 제도 SM3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뭡니까 지금? SM6 어떻게 운영하지 않습니까? 제가 황기철 제독한테 여쭤봤어요. 잘 아시더만요 황기철 제독은. 그런데 지금 부석종 참모총장 아십니까 이거? SM6는 370km 날리기 위해서 이지스함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지구 공변 효과가 있는데 이지스 레이더가 전파를 꺾을 수가 있습니까? 스스로? 못 꺾죠. 전파는 곡선으로 안 날아가고 무조건 직선으로만 갑니다. 그러면은 수평선 넘어, 지평선 너머에서 또는 산 뒤에서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지스함에서 쏘는 이 전파를 꺾어주는 매개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꺾어주기 위해서는 니프카, 즉 E2D 조기 경보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E2D 있습니까? 공군의 피스아이에서 꺾어줄 수 있습니까? 공군하고 해군하고 지금 이 협동교전 시스템 돼 있어요? 안 돼 있지 않습니까?
항공모함 도입하는데 F-35B가 뭔지 F-35C가 뭔지도 모르는 이 지금 해군 제독들이, 그거는 뭐 항공기니까 그렇다 치고, 이 SM-2 미사일, SM-6 미사일, SM-3 미사일, 이거는 해군 제독들 전문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 그거는 군복을 입고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급료를 줘온 우리 국민들 배신하는 행위 아닙니까? 참모총장님. 꺾어주는 협동교전 시스템이 없는데 어떻게 SM-6를 370km까지 날립니까? 뭘로 보고 날립니까? 이지스 전파가. 이지스 전파는 뭐 만능 전파라서 그냥 혼자서 막 꺾어집니까? 전파가? 무조건 직선으로 날아가는데. 꺾어주고 연결해주고 유도해주고 하는 매개체가 하늘에 있어야죠. 그게 없는데 이렇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SM-6는 안 돼요. 자, MD의 기본입니다. 다층 방어를 병적으로 혐오하는 군이죠. 지금은 KDX-3 배치2 왜 합니까? 3조 9천억 원이나 들어서 무슨 뭐 명품병 걸렸습니까? 해군이? 오직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북한의 SLBM 핵무기와 지상발사 핵무기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 그 명분으로 3조 9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해군에게 배 세척 사주는 거 아닙니까? 3조 9천억 원. 화이자, 모더나, 백신 2억 개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우리 국민들 전체에게 화이자, 모더나, 백신 8번 놓아줄 수 있습니다. 그 돈이에요. 그걸 해군에게 단 배 세척 사주는 겁니다. 왜?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핵미사일 지켜달라고. 그런데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핵미사일 지켜달라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해군에게 투자해 준다고 했더니 하는 짓이 뭡니까?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고 일본하고 같이 협력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건 하면 안 돼. 라는 이 정치 논리에 해군이 지금 엎드린 거 아닙니까? 북한의 미사일을 쏘면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패트리어트3가 요격하죠. 그리고 그 중간 단계에서 사드가 요격하죠. 그리고 최초 상승 곡선 그리고 중간 비행 단계에서 SM-3가 요격해줍니다. 이렇게 3번 정도는 기회를 가져야 뭔가 한번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죠. 어떻게 이 마지막에 종말 단계에서만 다 하는 여기에만 기대를 할 수 있습니까? 북한이 미사일 한 30발 동시에 쏘면 이거 어떻게 막아냅니까? 패트리어트3 가지고. 패트리어트3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수도권에 있는 사람만 사람입니까? 강원도 춘천 시민들은 사람 아닙니까? 강원도 강릉 시민들은 사람 아닙니까? 또 대전 시민들은 사람 아닙니까? 광주 시민은 사람 아니에요? 아니, 그들도 지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도권 중에서도 딱 서울에 사시는 분만 사람입니까? 아니죠. 안성에 사시는 분들, 화성에 사시는 분들 다 지켜드려야죠. 그런데 왜 이러십니까? 알면서 어디에 있는지, 패트리어트3 어디 있는지 저는 대충 다 압니다. 왜 수백 수천만의 시민들은 필요 없고 서울 강북 일원, 강남 일부 여기에 사시는 분만 지켜주는 패트리어트3 나머지는 다 포기하는 겁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 군이 그걸 다 지켜주겠다고 SM-3 하겠다고 하는데 미국하고 친해야 되니까 일본하고 협력해야 되니까 이상한 논리 들이대가지고 안 한다. 이게 얼마나 이상한 논리냐. SM-6 가지고는 요격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요격할 수 없냐. 자, 김여정이 한마디 했죠. 야 불쾌해. 한마디 하니까 지금 이제 딱 상황이 달라지는데 북한이 북쪽에서 미사일을 쏩니다. 그러면은 이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 패트리어트3가 나중에 마지막에 작동을 하죠. 패트리어트3는 사거리 40km, 요격고도는 35km예요. 당연히 북한의 이 익스칸데르형 미사일이 지금 이제 이 논란이 익스칸데르형 미사일이니까 60km 상태에서 비행을 하고 마지막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내려올 때 수도권을 이 패트리어트3가 지켜주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SM-6 산다고 했는데 SM-6 바다에 있습니다. 바다에. 동해 바다든 서해 바다든. 그러면 동해 바다에 띄워놓는 SM-6 가지고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속도가 마 3.5밖에 안 되는데 어느 세월에 쫓아와가지고 이 미사일 때립니까? 속도 마 6, 7짜리가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 그것도 여기 동해에 있는 이지산보다 훨씬 더 가까운 거리에서 지금 쏘고 있는데 잡을 수가 없죠. 자, 그러면 경기만 북쪽으로 진입 못합니다. 왜? 북한의 함포, 해안포 그리고 해안 지대한 미사일들이 날아오기 때문에 경기만 남쪽에 이지삼이 있어야 되겠죠. 사실 거기도 불안하지만 그러면 이 경기만 남쪽에서 또 마 3.5짜리 미사일 날립니다. 북한은 마 6짜리를 지금 날리는데 마 3.5짜리를 도대체 어느 세월에 쏘아서 미리 대기를 시켜뒀습니까? 여기 쏘자마자 바로 떨어지는데 마 3.5짜리 느릿느릿하게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안 되죠. 그리고 속도가 늦기 때문에 이건 정면에서 칠 수밖에 없어요. SM-3는 탄도미사일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비행하는 탄도미사일보다 빠르기 때문에 바다에는 옆에서 쏘아도 쫓아가서 옆에서 쳐버립니다. 평행비행을 하면서. 평행비행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속도가 제로가 되죠. 제로면은 얼마나 쉽습니까? 속도가 그냥 없는 건데. 자,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날아갑니다. 이렇게 날아가면은 바다에서 쏘아서 속도가 훨씬 빠르니까 쏘아가지고 옆으로 따라갑니다. 그러면 속도가 딱 제로가, 상호 속도가 제로가 되죠. 여기서 쫙 가면서 쳐버립니다. SM-3는 이렇게 요격을 해요. 속도가 빠르니까 마 10이니까. 여기는 마 6이고 여기는 마 10이니까 요격미사일은. 그런 식으로 쫓아가서 때려버립니다. 그런데 SM-6는 여기는 마 6, 마 7로 내려오는데 여기는 마 3.5인데 어떻게 이걸 합니까? 정면에서 칠 수밖에 없죠. 근데 정면에 있습니까? SM-6는 근본적으로 해상에서 육지에 있는 아군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무기가 아니고 그냥 해상에서 자기 함대를 방어하는 방공미사일, 함대 방공미사일이에요. 그걸 지금 바다에서 육지를 보호해 준다라는 궤변으로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함대 방공을 위해서 만든 미사일이 SM-6지 이 SM-6 가지고 지상의 미사일을 옆에서 쳐준다? 웃기는 소리죠. 옆에서 칠 수 없다라고 누가 얘기했냐? 공군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박근혜 정부 때 김관진 장관은 SM-3 해주기 싫어했습니다. 육군 출신이니까 해군에 너무 많이 예상하는 거 싫어했어요. 그때 제가 막 가서 싸우고 했었는데 그때 공군들이 했던 논리가 뭐냐? 아니 북한에서 지금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데 어떻게 바다에 있는 SM-3가 날아와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갈 텐데 이거 어떻게 막냐? 못 막는다. 그래서 정면에서 쳐야 된다. 그래서 공군이 이 방공을 다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김관진 장관이 그렇구나 라고 인식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그거 아니다. 북한이 날아오면은 바다에서 더 빠른 속도로 따라가면서 고도를 잡고 따라가면서 옆에서 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주장들이 먹혀들어서 SM-3를 하게 됐는데 그 주장을 했던 공군 지금 왜 입장 발표 안 하는 거죠? 공군 참모총장 출신이 지금 합참의장인데 원인철 장군. 원인철 장군이 이 전력 분야에 근무하면서 옆에서 치는 거 이거 아니다 안 된다. 그래서 바다에서 하는 MD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장본인들 아닙니까? 자, 북한이 대구경 조정 방사포, 초대형 방사포 마구마구 만드니까 작년 초에 야 우리 아이언돔 긴급 도입해야 되겠다 라고 했다가 야 아이언돔 긴급 도입하면 한국의 하늘이 튼튼해지겠네 라는 생각이 들죠. 불과 몇 달 만에 아이언돔 안 돼 라고 또 입장 바꿨습니다. 21년 5월 12일에 연합뉴스가 보도를 했는데요. 국방부는 작년 8월 발표한 21년에서 25년 국방 중기 계획을 통해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을 공식화했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북한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수도권 및 핵심 주요 시설을 방어할 수 있는 한국형 아이언돔인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2030년대 초반 전력화를 목표로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아이언돔 한 개 포대 600억 원 합니다. 지금 그 팔레스타인 하마스,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 향해서 무자비하게 지금 로켓탄 122mm 로켓탄 쏘고 있죠. 그거 90% 이상 요격하고 있습니다. 아이언돔 가지고. 이스라엘 전 국토에 아이언돔 작년 기준으로 11개 포대 있었습니다. 아이언돔은 한 개 포대가 600억 원. 그 타미르 미사일, 요격 미사일 한 발이 5,500만 원입니다. 싸죠. 왜냐? 패트리어트 3 미사일 한 발 가격이 80억 원. 그리고 또 이 SM-6 50억 원, SM-3 200억 원, 사드 120억 원 이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뭐 너무너무 싸죠. 1억도 안 하는 5,500만 원이니까. 이거 마구마구 쏴가지고 하마스가 쏘고 있는 로켓탄 다 요격하죠.
그랬더니 작년에 또 어용 언론들 동원해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이 하마스냐? 북한은 수백 발 수천 발 한 번에 쏘는데 지금 1000발 중에서 90% 이상 요격하고 있습니다. 아이언돔이. 자, 그래서 우리는 북한이 1탄을 쏘면 2탄부터는 바로 제압 들어가지 않습니까? 폭격으로. 그래서 2탄 없어요. 1탄 어떻게 막아내느냐? 이건데 우리 공군기지를 지켜야 됩니다. 수원에 있는 10전투비행단, 원주에 있는 8전투비행단, 강릉에 있는 18전투비행단, 그 전방 전투비행단 지켜야 되죠. 그리고 종신 타격하는 폭격하는 전문부대, 서산에 있는 20전투비행단, 청주에 있는 17전투비행단, 충주에 있는 19전투비행단, 이 활주로 지켜야 됩니다. 한 개 비행단별로 아이언돔 3개 포대씩 갖다 놔야 돼요. 그리고 수도권에 또 한 12개 포대에서 아이언돔 한 30개 포대 1조 8천억 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추경 예산 100조 원 책정하는 나라가 1조 8천억 원이면 대한민국 완전히 그냥 북한 2탄은 못 쏘게 북한 제대로 폭격해버릴 수 있는 자산 확보할 수 있는데 이거 1조 8천억 원 못합니까 우리? 또 일시불도 아닌데 무기도입이 일시불입니까? 그런데도 안 해. 왜? 그러면 우리 하늘이 튼튼해지니까. 또 미국이 아이언돔 긴급 도입했어요. 그럼 또 미국하고 또 협동전투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국산화라는 빌미로 2030년 이후에 만들어줄게. 아니 긴급하게 아이언돔 도입하고 2030년 이후에 또 국산 아이언돔 뭐 이름은 다르겠지만 그것도 추가해서 전국도 지켜주면 되죠. 다다익선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늘이 강해지는 거 바라지 않죠. 이들은. 왜? 상전이 싫어하니까. 자, 군복 입은 자가 국방을 허무는 초유의 사태입니다. 우리 국민 심판해야 됩니다. 형법, 일반 형법 99조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이적죄입니다. 전 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의 이익을 공여하는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저는 제가 법관 출신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 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육군참모총장 출신의 서욱 국방부 장관, 이 계획을 결재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공군참모총장 출신이면서 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원인철 합참의장, 여기 지금 또 결재권자죠. 그리고 이지삼에 대해서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이 3명 99조 반드시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네들이 그러고도 사성장군이라고 어마어마한 의전 받으면서 그 의전 받는 거 상상만 해도 저는 이런 상황 보면 열받습니다. 우리 국민 지켜주라고 그 의전을 해주는 거지, 그 대우를 해주는 거지. 김여정이 김정은이한테 엎드리라고 해주는 겁니까? 제발 우리 좀 지켜주세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